2008년 9월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당신의 돈으로 도박을 벌였고 그 도박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제는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은행에 7천억 달러, 당시 환율로 우리 돈 약 8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주었습니다.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난한 이들의 부가 부유한 이들에게로 이전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에 여러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명의 주요 은행 경영진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말입니다. 그들은 경제를 파탄내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으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채로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구제금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도질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도 사건,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었고 경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미국을 강탈했는지, 정부가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 그리고 이 일이 다시 일어나려 하는지에 대한 실제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청사진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위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택버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미국 최대 은행들에 의해 자행된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범죄적인 사기였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 은행들은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전에 그 부실 대출을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었죠. 이를 증권화라고 부릅니다. 이 사기극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컨트리와이드나 웰스파고 같은 은행이 당신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대출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2단계, 그들은 당신의 대출을 수천 개의 다른 대출과 함께 묶어 주택저당증권, 즉 MBS라는 상품으로 만듭니다. 수많은 위험한 대출들을 한데 섞어 그럴듯한 금융상품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3단계, 그들은 이 MBS를 연기금, 은퇴계좌, 외국 정부 등 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 상품이 안전하다고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 A 등급이라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에 절대 가치를 잃을 리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4단계, 마침내 애초에 감당할 수 없었던 대출금을 당신이 갚지 못하게 되면 MBS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미 돈을 받고 빠져나간 뒤입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챙기고 다음 사기 대상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건의 대출에 대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들은 2조 달러가 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그들이 부실화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명백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은행들은 이 대출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이메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문서에는 경영진들이 이 상품들을 독성 폐기물 또는 쓰레기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금융사기, 증권사기, 수많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디스, S&P,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사들도 공범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 독성증권에 미국 국채와 동일한 최고 등급인 AAA를 매겨달라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등급 하나하나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2007년이 되자 전체 금융 시스템은 이 카드로 만든 집 위에 세워졌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사기성 증권들 모두 AAA 등급을 받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는 순간 붕괴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주택 가격 상승은 멈췄습니다. 이제 붕괴의 시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다시 닥칠 수 있는 일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HSB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2007년 4월 최대 서브프라임 대출기관 중 하나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신청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2008년 3월 미국 5위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가 붕괴합니다. 48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JP모건의 주당 $2라는 헐값의 강제 매각을 주선합니다. 1년 전 베어 스턴스의 주가는 $170였습니다. 2008년 9월 7일 정부는 미국 최대 모기지 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합니다. 두 회사는 $5조 모기지를 보유하거나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지급 불능 상태였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6천억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504포인트 폭락했습니다. 2008년 9월 16일 정부는 미국 최대 보험회사 AIG에 $850억 지원하며 구제합니다. AIG는 모든 독성 모기지 증권의 보험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AIG가 무너지면 모든 주요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2008년 9월 20일 전 골드만삭스 CEO 출신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의회에 단 3장짜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7천억 요구했습니다. 감독도 조건도 없이 그저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사기 때문에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부실 대출이나 주택 버블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폴슨 장관은 의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경제는 끝장입니다. 그의 제안서에는 재무장관의 결정은 어떠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도 재검토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독재적인 권한과 제로 책임으로 $7천억 원했습니다. 처음에 의회는 아니오라고 투표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의회 전화선은 구제금융을 막으라는 시민들의 항의로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777포인트 폭락합니다. 의회는 다시 공황에 빠졌습니다. 2008년 10월 3일
의회는 긴급경제 안정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은행을 위한 7천억 달러. 그들은 이것을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즉 TARP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부실 모기지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그것들을 되팔아서 납세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실 자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현금을 주었습니다. 거의 아무런 조건 없는 직접적인 자본 투입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그 돈을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티그룹 450억 달러. 이 은행은 지급 불능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450억 달러를 주고 3,060억 달러의 독성 자산을 추가로 보증해 주었습니다. 경영진은 일자리와 보너스를 모두 지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450억 달러. 독성 자산으로 가득 찬 또 다른 파산 은행 메릴린치를 인수한 후였습니다. CEO 켄 루이스는 은행이 망해가고 국민 세금을 받는 와중에도 2008년에 1,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AIG, 최종적으로 1,820억 달러. 대부분의 돈은 AIG를 통해 다른 은행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G를 통해 129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AIG는 월스트리트의 도박빚을 당신의 세금으로 갚아주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동안 이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는 동안 누군가는 뒤에서 웃고 있었던 그 기억. 미국의 2008년은 바로 그 거대한 버전의 비극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당신의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2008년 납세자의 구제금융을 받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184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2009년에는 20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위기를 초래한 경영진들은 더 부자가 되는 동안 8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1,000만 가구가 집을 잃었으며 9조 8천억 달러의 가계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장 분노하게 할 부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수백만 가구가 모든 것을 잃고 사상 최대의 납세자 구제금융이 이루어진 후 월스트리트 최고 경영자 중 몇 명이 감옥에 갔을까요? 공명입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2013년 의회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기관들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기소할 경우 국가 경제, 심지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힐 때 기소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행들은 감옥에 보내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은행을 기소하면 경제가 다칠까 봐 두려워서 피해자 대신 범죄자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그들은 여론을 조종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집을 산 탐욕스러운 주택 소유자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 대출을 제공한 것은 은행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7천억 달러가 은행이 아닌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기는 즉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행을 구하고 1,000만 가구가 집을 잃도록 내버려두는 길을 택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다프랭크 법 같은 개혁안을 통과시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로비로 인해 희석되어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거대 은행들은 2008년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습니다. 대마불사는 초대마불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짓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연준은 금리를 거의 0으로 유지하며 모든 자산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그들은 18개월 만에 5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 아닌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신용카드 빚,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2008년과 똑같은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부풀려진 자산 가격,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 그리고 일이 터지면 은행들은 다시 구제받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다시 자유롭게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가를 다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입니다.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좋을 때 수십억의 이익을 자신들이 챙기고 나빠졌을 때의 손실은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정경유착, 즉 합법화된 도둑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최대 은행들에 의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범죄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파탄내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한 후 자신들의 범죄 결과를 피하기 위해 7천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훔쳤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선수들, 똑같은 수법, 더 커진 판돈.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재 진행형 도둑질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금융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은퇴연금을 붓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게임의 규칙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계는 지금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진 후에는 행동하기에 너무 늦을 것입니다.